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不可能にならず敵は新たに残虐なる爆弾を使用して地形に向こう殺傷し 그러나 한국 전쟁으로 전쟁 특수를 누리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허겁지겁 피난을 갔습니다. 1963년 도쿄올림픽 개최, 1964년 OECD 가입, 1969년엔 공산 진영을 제외하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다. 현명관은 이런 일본을 배우고 싶었다. 1973년도 유학할 때 그때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막 부흥할 때거든. 미국 시장에서 뭐 예를 들더라도 유럽을 제쳐서 자동차 수출 1등 했지. 또 일본 GDP는 4,300억 달러가 넘어서 그다음 무려 320배 차이가 났지. 그래서 일본을 배우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제 모델로 되겠다. 이 생각하고 유학을 결심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시대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 현명관의 21세기 책은답. 그 10번째 이야기는 일본 유학 시절이다. 어렵게 결심해가지고 유학 가겠습니다 하고 감사원에 휴직 신청을 냈더니 휴직 안 된다는 거야.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휴직 내면 감사원은 누구 가지고 일을 하느냐. 나쁜 전례 된다. 퇴직하라. 이런 거예요. 한참 몇 주 고민하다가 요즘 말로 묻고 더블로 갔죠. 사표 내고 저 자식 데리고 일본으로 떠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게 짝이 없는 결정이었죠. 냉전 시대. 공산권을 제외하고 미국 다음의 국력을 갖춘 일본. 현명관은 일본을 배우기 위해 모험을 했다. 빠칭코 상품 교환원, 러브카페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그런데 오자마자 발생한 김대중 씨 납치 사건으로 현명관은 중앙정보부의 스파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렇게 만 3년을 버티고 한국에 돌아왔고 귀국 후 현명관은 삼성그룹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솔직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고 또 선입관도 있었고 뭐 전공투, 도쿄대 데모 사태 등 매우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일본 사회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이 진짜 진면목이랄까 강점을 하나하나 이제 파악할 수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에 대한 특성도 좀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전 8시 반쯤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어서 이재영 국회의장, 김정열 국무총리, 김영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정계 인사와 국민당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오늘 저녁 빈소를 찾아 조의를 피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일본 사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야, 모리 센세이 じゃないですか. どんなご用件ですか? 모리가 누구냐면 일본에서 오랜 세월 대대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동경에 머무를 때면 언제나 그 이발소 찾아갔어. 모리 사장은 자기를 알아주는 게 이병철 회장이 와서 자기 가게를 알아주는 게 되게 고마운 거야. 근데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거예요. 모리 사장 보고 진짜 놀라웠죠. 야, 참 일본 사람들이 보는 우리와 다르구만. 철저하구나. 일본에는 학예 보은이라는 설화가 있다. 鶴は自分の羽を抜いて反物に織り込んでいました。鶴が
そんな。私はあの時助けていただいた鶴です。恩返しがしたくてここまで参りました。あなたの喜ぶ顔をずっと見ていたかったのですが。 이런 정서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털까지 뽑아서 감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지난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맞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운동. 중소상인들까지 매출 감소를 각오하고 동참하는 등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요새 일본 수출 제한으로 어느 때보다도 일본을 뛰어넘자 하는 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지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일본의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또 규이치로라는 일본 친구가 방학 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나를 초대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도표 한 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송국의 프로그램 진행 큐시트처럼 내가 우에노역에서 타고 올 열차의 시간표, 편명, 센다이역에 도착한 후에 사또 규이치로가 나를 차로 픽업할 장소 등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이겁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무섭도록 철저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점은 뭐냐면 기본을 지키는 것, 디테일에 철저한 것,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당장 이걸 모든 계열사에 전파하시오. 즉시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사장들이 전달하고 모든 공정, 기본이 되는 시스템부터 꼼꼼하고 철저한 자세로 임하라고 하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지시를 내리더군요. 이 변철氏の死を受け、サムスングループの2代目会長に就任。 그로부터 8년 후인 2002년부터 삼성전자는 결국 이건희 회장의 소원대로 기업 가치면에서 소니를 이기기 시작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소니를 이겼잖아요. 그 원인은 일본이 강점을 파악하고 우리 나름대로 도입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냉철한 마음을 갖고 연구할 건 연구하고 고민할 건 고민해서 한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해내리라고 확신합니다. 뭐라고? 내가 3등이라고? 제주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3등. 현명과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거에 뛰어들 것인가?